자, 이 주제는 이쯤 하고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더 탐사가 이번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집 주소의 일부를 공개해서 논란입니다. 경찰의 접근 금지 조치 결정에 반발하면서 유튜브 커뮤니티에 해당 결정문을 올렸는데 이 과정에서 한동훈 장관의 주소 일부가 노출이 됐다고 합니다. 뭐 개인정보 일부를 가리기는 했지만 아파트 주소 그리고 집의 호수가 일부 노출이 되는 상황이 빚어졌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더 탐사에서는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공인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정당한 취재에 떳떳이 임하시오. 한동훈 장관님. 어떤 공직자도 경찰을 사설 경호업체로 유용할 수 없다. 경찰이 한동훈 장관 본인 가족에 대해서 신변 보호 조치에 나선 것과 관련해서 사설 경호업체로 유용할 수 없다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백성문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더 탐사가 지금까지 한 게 언론의 본연의 취재 기능이 맞나요? 그냥 그 남의 집에 무조건 찾아가서 압수수색 당할 때 그 느낌 당신도 느껴보라고 문을 두들기고, 얼마 전에 있었던 뭐 청담동 술자리 논란과 관련해서도 그게 과연 취재입니까? 그것도 최초의 첼리스트가 보도를 요청한 것도 아닌 것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이고요. 정상적인 확인이나 이런 과정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 더 탐사 얘기한 것처럼 누구도 경찰을 사설 경험체로 못 쓰죠. 왜 근데 경찰이 접근금지 명령을 하면서 긴급조치 같은 것들을 했을까요?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그러니까 스토킹 처벌법으로, 스토킹이라는 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연인 관계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이건 역시 스토킹에 충분히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주지 100m 이내 접근금지를 한 것이고요. 근데 좀 안타까운 건 조금 전에 더 탐사에서 지금 올렸던 내용이 원래 소위 말하는 가해자 쪽으로 갈 게 아닌 공문인데 그게 경찰이 잘못 보낸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경찰도 좀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문 변호사께서 지금 말씀을 주셨는데, 아까 더 탐사가 한동훈 장관의 집 주소, 뭐 호수를 일부 이렇게 공개한 거, 저게 지금 논란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좀 약간 황당한 일이 좀 하나 또 있었습니다. 자, 이 경찰이 더 탐사에 서류를 배달 사고 낸 것 아니냐 이런 건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긴급 응급조치 결정서라는 게 있어요. 저거는 피해자의 이름, 주소 이런 게 담겨 있기 때문에 피해자한테만 가야 되는 거예요. 가해자한테 저 피해자 주소 있는 게 가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리고 긴급 응급조치 통보서라는 게 있는데 저거는 가해자한테 가는 겁니다. 가해자한테 가는 거니까 피해자 주소나 이런 게 없겠죠. 그런데 더 탐사에 전달된 아까 그 일부 주소가 노출됐다는 저 자료는 피해자한테 갔어야 될 긴급 응급조치 결정서가 가해자인 더 탐사 측에 전달됐다는 거예요. 배달 사고가 난 거 아니냐 뭐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 장윤미 변호사님, 이게 굉장히 좀 황당한 일 아닙니까? 황당한 일이죠. 왜냐하면 지금 한동훈 그 장관이 문제 삼고 있는 게 스토킹 처벌법 위반 아니겠습니까? 이게 스토킹 처벌법이란 건 기본적으로 상습성, 지속성, 반복성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가 느끼는 좀 위해 그리고 공포감이 좀 크다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긴급 조치로서 접근 금지를 경찰 단계에서도 발동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사실 가해자에게 피해자의 어떤 인적 사항 그리고 거주지를 알려주는 건 사실상 뭔가 정보를, 단서를 주는 결과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경찰이 왜 이런 문서가 잘못 가게 됐는지 그 경위를 파악하겠다고 밝힌 만큼 그 경위를 어떻게 좀 밝히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경찰은 스토킹 범인들 잡으러 다니시는 분들이 경찰 아닙니까? 근데 피해자들 정보가 있는 거를 가해자한테 더 탐사 쪽에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탐사는 한동훈 장관의 집 주소를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 뭐 그런데 혹시라도 그냥 일반인들 스토킹을 피해를 당한 분이 있는데 그 스토킹하는 가해자한테 피해자의 저 주소나 이런 걸 있는 서류를 잘못 보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글쎄 어떠세요, 장희찬 이사님? 그러니까 대한민국 경찰 진짜 어쩌다 이렇게까지 기강이 해이해졌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이것과 직접 관련은 없지만 이태원 참사에서도 용산서장이나 이런 총경급 간부들이 보여줬던 말도 안 되는 기강회의, 근무지 이탈, 뒷짐지고 복귀하는 등등의 태도들이 국민적 분노를 자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더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한데, 그런데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피해자에게 보낼 서류를 가해자에게 보내서 그러니까요. 스토킹 범죄로 지금 수사받고 있는 가해자들이 피해자의 인적 상황과 주소를 알게 되어 버렸어요. 가족들에 대한 내용까지도. 이게 어떤 식으로 악용될지, 그리고 지금 한동훈 장관과 더 탐사 사이의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국민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지만 지금 앵커님이 예를 드신 것처럼 정말 이 힘없는 여성 스토킹 피해자 사건이 있는데 가해자에게 이런 피해자 신원이나 주소, 가족들 관련된 정보가 다 등재되어 있는 서류가 같다고 생각해 보면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이게 2차, 3차 예. 추가 범죄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너무나 큰 실수를 이렇게 빈번하게 저지르고 있나? 일국의 법무부 장관 사건에서도 이 정도 실수를 저지르면 일반 다른 우리가 잘 모르는 평범한 국민들 사건에서 경찰이 과연 일을 제대로 하는 건가라고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예. 이 부분 관련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만큼 경찰 내부의 조사를 통한 책임자 처벌, 문책뿐만 아니라 재발하지 않도록 제발 좀 이 민중의 지팡이라고 불리는 경찰의 기강이나 근무 태도가 제대로 좀 확립돼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경찰은 어떻게 서류가 잘못 교보됐는지 사태를 파악하고 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하는데 빨리 파악하셔야 될 것 같고요. 파악되는 대로 관련자들 징계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